아직도 지금 상승이 고점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단기적인 방향성보다 얼마나 빨리 들어가서 얼만큼 큰 수익을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쫄보 마인드는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투벤입니다. 토요일 애플 아이폰 16 실적이 발표되면서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S&P 500과 다우지수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비트코인 또한 상승 추세를 벗어나지 않으며 오늘은 69K를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나스닥 모두 강한 상승을 보이니까 많은 분들은 기쁨보다는 너무 올라서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진입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 물론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전형적인 쫄보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도 머리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살 때 똑같이 사면 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보고 물릴 수도 있다는 거 아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쫄보 마인드 모두 버리셔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자산시장이 불장 초입 부근에 도착했고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경신하고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쫄보 마인드를 버리고 모든 걸 쏟아붓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인 거죠.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거는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 근거로는 첫 번째 미국의 대선, 두 번째는 ETF 흐름 가속, 세 번째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마지막으로는 반감기 효과가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네 가지 근거를 모두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먼저 미국의 대선입니다. 자산시장은 미국 대선 시기에 보편적으로 항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08년 경기 침체 때를 제외하고는 자산시장이 대선 시기에 항상 상승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과 지금 현재 500의 흐름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2020년 대선 시기에 S&P 500이 크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과 자산시장이 크게 연관이 되는 건 각 후보들의 당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대선 시기에는 시장을 흔들지 않으려고 악재를 일부러 퍼뜨리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국민들의 마음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인데, 지금 실제로 대선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가장 큰 하방 압력을 줬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을 살펴보면 이번엔 하마스의 수장이 사살당하면서 계속해서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을 줬었던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덕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까지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했고 해리스와 많은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수혜를 보고 있는 코인까지 나오고 있죠.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시장을 압박하던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비트코인과 함께 도지코인은 벌써 4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지금 스탠차타드 은행에서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솔라나가 지금보다 400%나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죠. 실제로 솔라나 ETF 신청서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SEC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크립토 시장의 방해꾼 문어영 게리 겐슬러를 해임한다고 발표했고, 트럼프의 사람을 SEC 의장으로 앉힌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솔라나의 ETF 승인은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고 가격 폭등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런 기대감들로 대선 전후에는 자산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ETF의 꾸준한 유입인데, 최근 기관들의 ETF 유입량을 보시면 6거래일 연속으로 큰 매수세가 나왔고 지난주에만 2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비트코인 ETF를 금 ETF와 비교했을 때도 비트코인 ETF는 엄청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출시하자마자 금 ETF가 출시되고 6년 만에 찍었던 높은 거래량보다도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는 비트코인 ETF에서 가장 선두주자인 블랙록은 ETF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코로나 불장 이후 침체기에 있었던 자신들의 주가를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불장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만큼 비트코인 ETF 힘이 매우 대단하다는 겁니다. 또 블랙록에서는 최근 ETF 구매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의 대다수가 신규 투자자라고 합니다. 신규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건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비트코인 다들 하고 있나요?
아직일 겁니다. 전고점 1억을 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거고 1억을 넘어서도 이미 너무 올라서 구매하기는 늦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요. 그러다가 1억을 넘고 또 넘어서야 그제서야 구매하려고 달려들 테죠.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코인 계속 물려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서 지겹도록 나오는 중국 경기부양책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고 있어요. 지준율 인하, 채권 발행에 이어 오늘은 대출 금리까지 인하했습니다. 제가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 증가와 동시에 통화 승수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국은 지준율 인하를 하고 대출 금리까지 내렸는데 지준율 인하는 은행이 지준금이 낮아져 많은 돈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대출 금리를 내렸다는 건 대중들이 이자 부담이 적어져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즉 중국은 대출을 많이 해주고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번 불장에는 역사상 전례 없는 유동성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 전 세계 유동성과 중국 관련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렸으니 지난 영상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감기 효과인데 최근 비트코인의 매수량이 채굴량을 훨씬 넘어갔다고 합니다. 반감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건데 비트코인의 수량은 적어지고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면서 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거죠. 이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번 반감기 이후 역대급 물량을 개인 지갑으로 축적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이제 비트코인 채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미리 싹쓸이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고래들이 계속 물량을 매집해주면 비트코인 물량은 적어지고 신규 투자자 유입과 동시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으로 직결이 되겠죠. 이제 이걸 다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미국의 대선 시기가 가까워지면 각종 공약들로 인한 기대감에 자산시장의 가격은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또 안정적인 투표를 위해 악재를 만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이 가까워지며 많은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가격의 하방 압력이 사라지면서 모든 자산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관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 유입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ETF는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공적인 ETF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은 비트코인 수요를 급증시키는데 매우 유리하고 가격 펌핑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준율 인하에 이어 오늘 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반감기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대규모로 매집하는 고래들 덕분에 이제 채굴량보다 매집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업토버 시작입니다. 업토버의 현재 상승분은 8%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방향성보다 큰 상승분이 중요한 상황이고 그 상승분을 먹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듯 계속해서 상승장을 바라보고 지금 모든 걸 쏟아부어 수익을 극대화시킬 생각입니다. 지금 실시간 관점 공유방에서도 계속해서 관점, 타점 모두 공유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도 수익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시황 확인하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놨으니 언제든 들어오세요. 입장료는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니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 청산 맵을 보시면 67K 후반부터 68K 중반까지 청산 물량이 많이 잡혀있고 위로는 70K 부근에 숏포지션 물량이 잡혀있습니다. 70K는 매우 상징적인 가격이기에 아마 이 70K 부근에서 많은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강한 수요로 뚫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수요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10월 들어와서 강한 수요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수요가 있었기에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항을 뚫고 지금 70K 직전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선이 코앞인 지금 비트코인의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 고점과 비교해봐도 지금의 수요는 크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2020년 대선 직전에 들어선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시면 지금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왔고 대선 전후로 계속해서 상승했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선 직전인 상황, 상승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데이터인데 이더리움의 매집 활성화 주소를 보시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 그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집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조만간 가격 펌핑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이죠. 여러분,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가격의 방향성보다 앞으로 얼마나 상승이 크게 나올지가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두려움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잘 판단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